좀 더 오늘도 한번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체크를 해보고 오늘의 트레이딩까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 답변 드리는 시간 갖고 있었죠. 어제 영상 중에서 댓글 주신 것 중에 몇 개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주덕님 질문 있습니다. 혹시 핫한 테마가 뭔가 슬슬 끝날 것 같은데 라는 걸 예측할 수 있을까요? 모두가 알고 싶어하는 거긴 한데 당연히 정확하게 알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우리가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뭐 차트에서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나오는 피레침이라던가 뭐 쌍봉이라던가 여러가지 뭐 이런 패턴들을 공부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기는 어려워요. 제가 어제 전선 쪽을 좀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는 어느 정도 많은 투자자들이 보고 있는 그런 재료나 일정 같은 게 점점점 디데이가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단기 고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뭐 최근에 상승폭이 좀 너무 과하게 100% 200% 이상 뭐 급등을 하면은 조금은 조심스럽게 언제든지 차익 실현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 이런 생각으로 분석을 하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뭐 차트 패턴도 어느 정도 좀 참고를 하고요. 뭐 윗꼬리가 과도하게 계속 자주 출현을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또 보기도 합니다. 주요 일정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뭐 주요 일정 혹시 파일이나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또 바로 위에 일정 정보는 어디서 얻고 계신가요? 증시 주요 일정은 어디 사이트 또는 어느 리포트를 통해 주로 파악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전부터 많이 질문을 주셔가지고 제가 매일 뭐 월요일마다 일정이랑 그거 다 정리를 하잖아요. 일단 그 월요일날 일정을 정리하는 거는 우리 자니 PD가 다 포토샵으로 정리를 하는 거고요. 어디에서 이렇게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또 일정에 대한 내용들은 뭐 저도 그렇고 여기 같이 있는 명훈이도 그렇고 자니 PD랑 증권사 뭐 내용이라던가 아니면은 여러 가지 뉴스를 찾아보기도 하고 정보부처 일정을 그런 거는 검색하면 나오는 거니까 한마디로 열심히 증권사 레포트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경제 또 미국 증시 뉴스 이런 것들을 계속 찾아보면서 발품을 팔아서 내용들을 모아요. 모은 다음에 종목이나 테마의 차트랑 비교를 해보고 얘가 조금 부각될 수도 있겠다 이러면은 그 일정들을 조금 최대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보통 이런 식으로 반대로 찾아보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쪽에서 차트 분석을 오래 하신 분들이면은 전체적인 차트 테마나 섹터들을 이제 매일같이 체크를 하고 계실 텐데 어떤 특정 섹터가 뭔가 매집이 들어오는 것 같다, 뭔가 차트가 만들어지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면은 예를 들면 최근에 뭐 원전주가 조금 움직이는 것 같다 그러면은 원전 관련된 뉴스들을 오히려 역으로 막 찾아보는 거죠. 미국 증시는 원전주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최근에 원전 관련된 뉴스가 어떻게 나오고 있지? 이런 식으로 찾아보고 별거 없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혹시나 조만간에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재료나 일정들이 뭔가 있다면은 그 부분을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서 추적을 하는 연습 그런 게 몸에 배어 있어야 이런 식으로 매번 일정들을 꼼꼼하게 체크할 수 있다. 물론 저희도 뭐 열심히 하지만 놓치는 거 많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필요한 대로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질문만 답변 드리고요. 자니 PD의 MD식 휴가를 지지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따가 좀 공지사항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잠시 후에 시황하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MD식으로 좀 떠나야 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의 시황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내일 우리 부처님 오신 날로 휴장이죠. 휴장을 앞두고 있기도 하고 오늘 미국장에서 이제 PPI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내일은 우리나라 휴장인데 또 CPI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어요. PPI, CPI 발표를 하면서 한두 차례는 또 증시가 위든 아래든 요동을 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관망세가 나오지 않을까 했어요. 실제로 코스피는 관망세거든요. 시총 상위주들은 그냥 뭐 보합권 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별 재미가 없는 모습이고요. 외국인도 많이 매수를 하고 있진 않은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외국인 선물이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 기준으로 본다면은 한 3,300억 정도 들어오고 있네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지표 발표를 앞두고 그래도 선물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물론 엄청나게 의미 있는 금액까지는 아니지만 일단은 굉장히 경계감이 컸다면은 일부러 좀 매도를 하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장이 별로 그렇게 큰 변동은 없었다. 자, 그래서 시총 상위주들은 잠잠했어요. 전날 코스닥이 1% 넘게 하락을 했잖아요. 전날 하락했던 코스닥이 오늘 다시 그대로 또 회복을 했습니다. 특히 2차 전지 쪽에 약세를 보였거든요. 특히 뭐 에코프로나 이런 종목들이 약세를 보였는데 바이오 종목들도 약세를 보였는데 오늘 대부분 회복을 하는 알테오젠 같은 종목들도 그렇고 다시 오늘 회복하는 모습이 나와줘서 코스닥이 1% 넘게 상승이 나왔고요. 그러면 테마주로는 뭐가 좋았죠? 라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오전에 시작하자마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슈팅이 나왔어요. 대표적으로 한글과 컴퓨터가 오늘 거의 거래대금 제일 크게 터져주면서 테마주로는 20% 이상 슈팅이 나오기도 했고 오전에 뭐 반짝, 폴라리스, 오피스 이런 종목들도 슈팅 나왔다가 지금은 좀 음봉 전환을 했네요. 이런 식으로 AI 관련주들 조금 순환매가 들어왔다.
들어왔다. 아무래도 챗 GPT 관련해서 이번에 나왔던 게 미국장에서도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오픈 AI에서 신규 모델 챗 GPT-4 공개 음성 기능 강화 뭐 이런 또 내용이 나오면서 AI 쪽 몇몇 종목들이 뭐 살짝 튄 거는 같아요. 강하게 뭐 일제히 다 오른 것까지는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몇몇 종목들 순환매가 들어왔다. 또 이런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AI 반도체 관련 몇몇 종목들이 조금 슈팅이 나온 것도 있고 다른 반도체에 비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중에서 좋은 흐름이 나왔던 거는 YC가 다시 한 번 더 신고가를 갱신하는 모습이 나와줬습니다. 거래대금이 얘도 5천억 넘게 터졌네요. 그 전에 강했던 뭐 한미 반도체 조금 소폭 상승, 계속 저점을 올리면서 좀 수렴을 하고 있는 듯한 이런 차트가 지금 만들어지고는 있네요. 아무래도 다음 주에 엔비디아 실적을 기대를 하는 건지 몰라도 한미 반도체와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이 쉽게 꺾이지 않아요. 전고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또 AI 반도체 종목들도 양호하게 계단식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것도 최근 시장의 또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봐야 되는 것들은 신규주가 좀 좋은 힘이 나왔거든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HD 현대 마린 솔루션부터 해가지고 또 몇몇 또 신규주들이 올라갔는데 설마 미국장에서도 이번에 게임스타 다시 막 예전에 올랐던 밈 주식 있잖아요. 밈 주식들이 또 강하게 급등이 나왔었대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나오니까 국내 증시도 괜히 신규주나 또 몇몇 품절주들 장난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품절주까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일부 신규주는 계속 나쁘지 않게 수급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자, 우주 쪽도 나쁘지 않게 올랐거든요. 그죠? 세트랙 아이가 5%, 뭐 AP 위성도 5% 가까이 상승이 나왔는데 전고점 돌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다음 주 5월 27일 날 우주항공청 개청을 앞두고 약간 순환매가 들어오나 싶기도 합니다. 우주 쪽도 나쁘지 않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화장품도 최근 좋은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조정이 나왔다가 실리콘2도 장중에 마이너스 8% 갔다가 지금은 또 다시 플러스로 바뀌면서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화장품도 확실히 끝나지 않은 모습. 그 외에는 OLED 말씀드렸다시피 다음 달에 있는 애플의 이제 WWDC를 앞두고 애플 부품주들 양호한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그래서 올랐던 종목들이 LG 이노텍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고요. BH도 마찬가지. 오전에 거의 5% 가까이 하락이 나왔다가 그거를 다 잡아먹고 고점을 돌파하는 엄청나게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이 정도 보면은 오늘 시장 순환매 들어왔던 섹터들은 여기까지 들어왔다 정도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원전주 정도는 좀 양호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물론 두산 에너빌리티는 약보합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데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우진 엔텍이나 G2파워 등등 우리 기술은 어제 다른 재료가 있긴 했어요. 그죠? 다른 자회사 AI 관련해서 재료가 붙긴 했는데 우리 기술이 현재는 가장 강한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테마주는 요 정도까지 정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안 좋았던 테마들도 있겠죠. 어제까지만 해도 가장 강한 주도 섹터였던 전선주들, 대한전선, 대원전선, 가온전선, 변압기, 재룡산업부터 해가지고 재룡전기, LS, 일렉트릭 등등 이런 종목들은 좀 일제히 하락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과하게 쏠렸던 이런 전력기기나 전선주에 쏠렸던 수급들이 오히려 오늘 조금 빠져나가니까 기타 다른 테마로 좀 비교적 양호하게 순환매가 들어오는 게 아닐까라고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리 전선 쪽 왜 하락이 나왔느냐라고 굳이 한번 찾아본다면은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전력망 개혁이 그게 나오면서 재료 소멸이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 외에는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차익 실현이 나왔다. 이렇게 또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간밤에 구리 선물 가격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을 했어요. 그래서 전선 쪽도 완전히 끝났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지만 구리 선물이 신고가를 갱신하니까 오늘 장중에는 이구 산업이나 풍산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또 살짝 더 갱신을 하는 것도 오늘 시장의 특징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타로 본다면은 몇몇 해운주들도 요즘에 계속 해운 운임이 상승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와주면서 해운 쪽도 최근 차트 추세가 나쁘지 않다.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로봇도 한 번씩 또 순환매가 들어오는 것 같아요. 에브리봇도 그렇고 기타 레인보우, 이렌시스 이런 종목들도 최근에 수급 들어오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매물 소화하는 듯한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는 말씀을 못 드렸는데 JYP가 굉장히 급락을 했었죠. JYP가 오늘도 소폭 보합권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긴 한데 어제 무려 13%를 하락을 하면서 신저가를 갱신했어요. 아무래도 실적이 예상치보다 안 좋게 나오고 앞으로에 대한 실적 전망치도 비교적
비교적 조금 부정적으로 나오면서 하락을 했습니다. 최근에 뭐 하이브와 미니진과의 뭐 이런 경영권 관련된 문제가 영향을 좀 주면서 엔터 쪽의 센티가 조금 부정적으로 바뀐 게 아닐까 또 그렇게 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정도 흐름이면은 오늘 시장 이렇게 흘러갔구나. 내일 하루 쉬고 또 미국장 오늘 PPI, CPI 확인하면서 또 변화하는 거에 따라서 또 목요일도 바로 투자 전략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라고 지표를 보여드리자면은 미국 소비자 기대 인플레이션인데 최근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기대 인플레이션이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고개를 이렇게 올리고 있다는 거. 1년 후에 3.3%, 뭐 3년 후 2.8% 기대 인플레이션은 올라가는데 체감 경기는 이제 별로 안 좋아지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최근에 뭐 스태그플레이션이다 뭐다 이런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요소 때문에 이번에 CPI가 좀 더 중요하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자, 추가적으로 제가 말씀 못 드렸던 기사들 있으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스크 충전기 수천 개 추가한다지만 AI 전력도 계속 부족할 것이다. 이런 뉴스가 나와주고 있어서 전력 부족 때문에 많이 구리도 가격이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뭐 신재생도 투자를 해야 된다. 이제는 소형 모듈 원전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와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중국 대규모 경기 부양에 1조 위안 초장기채 발행을 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국내 증시 뭐 어떤 수혜를 받을지도 뭐 철강 기타 등등 뭐 올라가는지도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자, 엔비디아 세계 최초의 양자 가속 슈퍼컴퓨터 발표 이런 뉴스도 있습니다. 양자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확인을 하지는 못했는데 이것도 한번 추이를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저출생 관련해서 위기 총력전 뭐 윤 대통령 뭐 이런 얘기 나와주고는 있는데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네. 너무 테마성으로만 움직여가지고 아가방이 예전에 한번 들어왔다가 최근에 살짝 또 고개를 올리고는 있네요. 저출생 관련해서 움직이는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오늘의 트레이딩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의 트레이딩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저도 이번 주 목금 시황 영상을 또 못할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자니 PD처럼 MG식 휴가를 떠나는 것까지는 아니고요. 저도 이제 가족들이랑 다 같이 수요일날 제주도로 출발을 하거든요. 일요일날 오는데 완전히 100% 여행으로 가는 건 아니고요. 장모님이랑 장인어른이 다 제주도에 계세요. 그래서 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이제 뭐 아이들도 보여드릴게요. 한 번씩 제주도로 정기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 빨간 날 껴서 갔다 오는 거니까요. 잔이 갔다 오고 저 갔다 오고 해서 좀 시황이 조금 뜨문뜨문 중간에 좀 많이 빠지긴 하지만 시황 영상 대신에 Q&A나 주덕이 찾아간다. 또 우리 새로운 게스트 만나러 갔으니까 그런 컨텐츠로 또 환기도 하시면서 가볍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황 영상은 이번 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다시 달려올게요. 다음 주에 이러다 나도 욕먹는 거 아닌지 모르겠는데 다음 주에 오도록 하고요. 그러면 오늘의 트레이딩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매매한 거는 방금 이야기를 하는 도중에 실리콘2가 급등이 나오네요. 실리콘2를 5일선 매매를 했었는데 실리콘2가 지금 또 추가적인 슈팅이 나와주고 있네요. 자, 타점을 간단하게 뭐 오늘 대표적으로 매매한 거 두 가지 정도만 한번 보여드리자면은 첫 번째는 이제 실리콘2를 매매를 했는데 지금 슈팅을 못 먹어서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오늘의 거의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한두 번 이렇게 사팔사팔 하면서 기준가 조금 아래까지 끌고 가면서 5일선 반등 구간을 노리는 요런 매매를 했습니다. 보시면은 요 자리가 일봉상에서 보면은 여기죠. 딱 요 자리인데 오히려 저는 어제 저점이 이탈했을 때 매수를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점 이탈하면은 이제 손절, 오히려 반대로 역발상으로 이제 손절을 하잖아요. 역발상으로 손절이 나올 때 손절 물량을 5일선에서 잡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접근을 했고요. 그래서 저 대표적으로 이런 눌림 이후에 반등 구간을 노리는 매매를 했다. 그 다음에 매매를 한 거는 에브리봇도 비슷한 타점으로 단기 눌림을 노렸습니다. 분봉에서 타점을 보여드리자면은 오전에 살짝 하락했다가 기준가 정도를 살려놨어요. 그리고 나서 계속 그 구간을 횡보를 하는 모습에 분할로 티 안 나게 야금야금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슈팅이 나올 때 적당히 정리를 했고요. 오늘은 저도 이제 안 그래도 내일 휴장이기도 하고 제주도로 가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매매를 하지는 못하겠다 싶어서 비중은 크게 하지는 못하고 기계적으로만 했습니다. 이걸 안 보여드렸구나. 3092 창을 본다면은 오늘은 이렇게 무리하게 평소보다는 거래 대금이 많이 줄어들었네요. 오늘 이 정도 130에서 누적은 650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제주도 가서는 매매를 거의 못할 것 같긴 한데 노트북을 가지고 가긴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전장에만 살짝 매매할 게 있으면 하고 아니면은 쉬다가 시황 체크 꼼꼼하게 하면서 그러면서 돌아오도록 할게요. 그동안 또 잘 대응하시면서 궁금하신 점들은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주시면 다음에 시간 될 때라도 따로 컨텐츠를 만들어서 최대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명언 하나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만일 처음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고 있다면 동일한 방향으로 두 번째 거래를 하는 것은 무모한 짓이다. 처음부터 뭔가 삐끗했는데 잠깐 일시적인 거야 라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계속 매매, 물타기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